지금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약 한 20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도 폭탄을 날린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를 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되면 조금씩 돈을 풀면서 경기에 부양을 해야 돼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한국이 조금씩 변화되네? 그럼 우리 투자 한번 해볼까?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매도됐던 20조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유입을 시키면서 전환시킬 수 있다. 25년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추세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면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신의 한수님과 함께 2025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의 한수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88TV에서 활동 중에 있는 신의 한수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탄핵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부터 상당히 경제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실적이나 이런 주도주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장세가 돼서 너무나 좀 기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약간의 걱정을 좀 덜어둔다. 그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보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사실상 우리가 제일 걱정인 게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네. 때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쪽으로 튈지 저쪽으로 튈지 모른다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17년이죠. 17년에 부터 시작해서 17년, 18년, 19년 트럼프 1기 때 이 관세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관세 전쟁. 그래서 이 4월 달에 이 관세도 상당히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관세 부분이 이제 많이 노출됐지만 유예를 하는 바람에 90일 동안 유예를 한다는 바람에 우리나라 실적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트럼프 관세 관련 이슈가 지금 살짝 정리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관세와 주식 시장의 영향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90일 이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예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스탠드가 나오겠죠. 네. 스탠스가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트럼프로 한마디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가가 빠지는 영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 이후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리스크의 관세에서 좀 벗어났다면 그래서 요즘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저평가 종목들 즉 PBR의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 정부가 바뀔 수 있는 좋은 섹터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는 감내를 좀 하고 지금 가치주를 좀 사는 장이 되는 게 저의 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인데 앞으로 금리 인하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 인하 참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이죠. 정말 우리 예원님도 코로나 때 굉장히 막 집합 거기서 막 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모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즉 돈 풀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주가가 거의 V자로 나왔던 부분인데 역시나 금리 인하는 돈 풀기인데요. 돈이 풀렸을 때 이 시장이 유입되는 속도와 이 앞으로에 대한 이 전망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긍정적이죠. 다만 이거예요. 경제가 힘든데 돈만 푼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그러면 더 큰 풍선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단기간에 해소는 될 거예요. 다만 그렇지만은 경제 실적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접목이 되었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75거든요.
예, 2.75인데 한 번 정도 내려서 한 2.5 정도 유지가 된다면 뭐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돈 풀기가 좀 나와야 또 서민들을 우리 또 국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좀 숨통을 틔우지 않을까 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외국인들의 유입은 좀 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좀 더 좋아지겠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상승할 걸로 보고 계시는데 외국인들 거래 동향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20조나 때렸어요. 20조를 매도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또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근데 삼성전자로 돈 버신 분이 없어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도 아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우량주 시가총액 1등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믿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네, 힘들었죠. 네, 힘들었던 네.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부분들 인하됐던 부분들 이거는 이제 저PBR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 인하에 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분들이 외국인 자금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상승할 걸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 지금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약 한 20조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매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도 폭탄을 날린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던 부분인데 HBM이죠. HBM에 기대를 가졌는데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뒤처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폭락을 겪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 그렇죠. 그냥 끝까지 장기 투자한대. 네. 뭐 장기 투자 좋지만 아프면서까지 장기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됐지만 원활히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는 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외국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는 20조 매도한 자리에서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느냐 약간 예측을 한다면 이분들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를 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되면 조금씩 돈을 풀면서 경기에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기 부양을 시켜야 우리나라도 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한국이 조금씩 변화되네? 그럼 우리 투자 한번 해볼까?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매도됐던 20조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유입을 시키면서 전환시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5년 실적이 확실히 좋아졌던 부분들은 이 연속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추세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면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에 관련된 게 이런 매수세가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시 구조적인 변화에 그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근데 외국인도 사실상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얘기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20조 정도 매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는 좀 삽니다. 매수를 좀 하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주가가 바닥을 많이 쳤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조선과 방산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좀 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왜 샀냐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요. 수주 많이 받아놓고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또 조선의 협력 국가라고 하니까 더 테마가 타는 거야. 네. 테마가 타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수주 받았던 내용들은 27년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주들 많이 받고 해서 요즘에 상승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죠. 또 저희가 6월에 조기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촬영 시점에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대선과 주식시장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2017년들에 탄핵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네.
전부 다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지금보다 더 시끄러웠던 것 같아.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대장이 없는 빈자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정부의 또 기업도 지원도 못 하고 있으니까 기업도 성장 못해.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불안한 국가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북한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거든요. 북한에서 또 쐈어요. 그래서 쏘는 거는 사실상 그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표출하는 건데 어쨌든 미사일을 쏘는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있다. 대신에 1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외국인들도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매수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럼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전쟁하는 곳이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전쟁하죠. 그게 3년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소총 팔고 뭐 전차, 우리나라도 방산이 있잖아요. 네. 방산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냈던 것.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진짜 예은님이 100만 원 투자했다면 네. 진짜 10배, 20배, 30배나 갔던 부분인데 구미가 당기지 않으신지는? 너무 당기죠. 그래서 요즘에 또 주식 붐이 또 일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방산도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 대선 시작 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선 후에 약간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좋죠. 오히려 지금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외국인들은 매수가 진행되고 네.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정권 교체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보는 주식인들이 보는 거는 이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이제 그게 이제 정확히 실행이 되면 주주하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면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또 배당에 대한 성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때 분명히 외국인들은 더 많이 사고 저PBR 종목들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한수님이 보시기에 2025년 이제 남은 시기에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24년 12월에 진짜 비상계엄 탄핵 힘든데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회복 부분들에 대한 것들. 참 정치의 발언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근데 금투세를 폐지했던 부분들, 이건 참으로 잘했다고 보여져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투세의 폐지와 이번에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분리 과세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만 된다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실적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과 과거의 지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럼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차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에는 모든 것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본다면 요즘 아까 얘기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멋지지 않나요? 네. 여기서 사야 돼요, 진짜. 사고 싶죠?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은 사면 떨어져도 참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나도 사고 싶어. 네, 맞아요. 근데 얼만큼 사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사도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맞아요. 없다. 맞아요. 그럼 빠지면 한수님 또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올라면 더 살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매일 하는 이제 뭐 요즘 말하는 이제 주린이라고 하던데 네. 뭐 어떤 종목이 되었던 공부는 하셔야 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승하는 이 초입 구간들에서 이 장기 편선 우상향 나오는 이 초입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재무제표와 거래량 이 거래량 보면은 이 거래량이란 자체는 거래량이 조금씩 있다가 이거 한 번에 늘어나는 시국이 있습니다. 네. 이 늘어나는 시국과 주가의 상승하는 시기가 일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일치가 됐다는 것은 뭐 방금 얘기하는 뭐 외국인의 매수나 기관들의 매수가 누군가는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네. 투자하는데 아무 이유 없는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주가가 상승했는지,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추적 관찰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추적 관찰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수님은? 추적 관찰은 질문지도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 네. 기관들 매수, 아. 그리고 올해 25년도 1분기가 전년 대비 네. 좋아졌느냐, 아. 아니면 낮아졌느냐. 만약에 낮아졌다면 어떤 이유로 낮아졌지? 만약에 늘어났다면 지난번보다, 만약에 볼펜을 만드는 회사라면 볼펜을 평균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는 수주를 많이 받아서 2개, 3개, 4개를 만든다면 앞으로 실적의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낮아 있을 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주리분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그쵸.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볼펜 잘 만들고 있잖아.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이제 믿을 수가 있고 이제 추세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수님이 생각하는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 같은 게 있다면 약간 이런 실수는 좀 주의하면 주의된다. 좋겠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고점 따라잡기. 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전형적인 그런 거죠. 전형적인 그런 건데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은 뉴스를 많이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뉴스 좋은 것 없냐?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은 뉴스를 없는가 찾는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좋은 뉴스는 나한테까지 온다면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네. 상황이 많은 거죠. 이제 코인도 그럴 거고, 뭐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인기가 많고, 뭐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니까 전부 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조정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1년치 지금 조정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온 나라인데 울죠. 네. 울고 싶어요. 8층이 8층이에요. 8층이면 진짜 뛰어내렸네요, 그냥. 네. 예. 뭐 지금부터 뭐 손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선되니까 뭐 이제는 조금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런 데 따라가지 마라. 예, 항상 주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 이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에서 여러분이 초입 구간을 좀 노립시오. 그래서 저는 중반부 올라갈 때는 절대 투자는 안 합니다. 안 따라가고 네. 초입 구간에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거래량이 는다든지 재무가 바뀔 때 빨리 찾아봐서 이 정도는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한수님은 만약 종목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뉴스 이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선정하세요? 이슈는 이제 가장 빠른 게 차트부터 움직여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이제 차트의 거래량이거든요. 네. 네,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는 거래량과 함께 같이 뉴스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뉴스가 나올 때는 거래량에서 벌써 계속 매수매도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빨리 체크해야 해서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더 먼저 선침하는 것을 우선수하겠죠. 이슈가 이미 나왔을 때는 늦은 건가요? 이슈가 늦었으면 그 대신에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이슈가 있고 급등하지 않은 뉴스가 있어요. 네. 근데 급등하지 않은 뉴스는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급등하고 20% 30% 올라가는데 네. 거기서 뒤늦게 따라가면 똑같은 아. 이제 고점이 매수가 된다.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에게 뉴스 보지 마라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혹당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은 뉴스를 보면 자꾸 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손이 간질간질해. 맞아요. 그러니까 손을 또 묶을 수도 없어. 손도 묶을 수도 없으니까 그럼 또 사고 싶으면 어떻게 또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뉴스를 안 보는 게 오히려 눈과 귀를 막아라. 그리고 오히려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면 뭐 차티스트다, 차트만 보고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말씀하는데 사실상 차트는 주식 투자할 때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홈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쓰잖아요. 그 땅을 쉽게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모든 사람들의 이 흔적이 남습니다. 뭐 거래량, 뭐 차트 우상향 이런 것들. 그래서 차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활용을 한다. 그리고 재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차트는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가의 위치, 지금 주가가 싸냐 아니면 비싸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지 모든 게 차트에 대한 것들을 뭐 마법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게 재무, 즉 실적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차트를 같이 함께 겸해서 쓰라는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를 보면서 차트를 같이 함께 쓰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2개, 3명 하면 협동적으로 하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차트는. 그러면 AI 반도체 같은 약간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 약간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네. 지금 뭐 인공지능 회사에 가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는 네. 앞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어. 잘못하면 이제 우리의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이동과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맞죠. 이제 한 5년 10년 뒤에는 집에 뭐 누가 있다? 로봇이 대체하면서 환수 왔니?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대기업들이 네. 삼성, SK, 현대 전부 다 로봇 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는 로봇 시장의 형태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